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월 6일이 되겠습니다. 1월 6일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1941년이네요. 미국의 어, 루즈벨트 대통령 있죠.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를 하면서, 이 사람한테 필요한 네 가지 자유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유가 이제 언론과 의사표현의 자유. 첫 번째가요. 두 번째가 이제 신앙의 자유. 그리고 세 번째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뭔가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 네 가지의 그 자유가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어,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연두 교수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자유 뭐 이걸 기리기 위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예술가들도 활동을 하고 이제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자유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그 이제 시국도 어수선하고, 뭐, 법이 뭔지, 이 무법이 뭔지, 도무지 그 내용을 알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이런 혼란한 시대, 혼탁한 시대에, 어, 이런 그 인간으로서 그 누려야 될 그런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다라는 거. 이거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죠. 예. 음, 미국에는 그 수정헌법이라는 게 또 있죠. 그래서 그 수정헌법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내용을 좀 알아보고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연두교서에서 1941년에 그 이야기했던 네 가지 자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시한 네 가지 자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41년이네요.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막 시작되는 뭐 무렵 직전이겠네요. 네. 미국 대통령 32대 대통령입니다. 플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네 가지 자유에 대해서 연두교서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뭐 연두교서라고 하는 것은 뭐 매년 그 초에 1월 지금 6일이니까 그야말로 연초죠. 국정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 뭐 하여튼 그런 그 일종의 원칙을 밝히는 그런 그 이제 행위죠. 예. 그래서 거기서 루즈벨트가 네 가지 자유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자, 네 가지 자유를 알아볼까요? 자, 네 가지 자유는 첫 번째 FDR. FDR이 프랭클린 D 루즈벨트예요. 길게 쓰려니까 불편해서 FDR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JFK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이 뭐 그 삼김이죠. 뭐 DJ, JP, 뭐 I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자를 썼는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직장 생활하면서 저희들도 서로 그 부르면서 뭐, 뭐, 저 같은 경우는 YR은 뭐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참, 뭐 어떻게 보면 좀 부질없는 그 호칭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네 가지 자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FDR, 즉,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집권 당시 1941년 1월 6일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그 연설에서 제시한 그네 가지 자유다. 이게 네 가지 자유야. Four freedoms. 자, 루즈벨트가 연설에서 발표한 네 가지 자유는 첫 번째로 언론과 의사표현의 자유.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speech. 이게 말하는 거죠. expression. 의사 표현하는 거고. expression 자체는 표현이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의사 표현이라고 이제 그, 그런 뜻으로 쓴 거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신앙의 자유입니다. freedom of worship. 월십하면 통상 이제 숭배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자신의 그 신앙에서 모시고 있는 그 절대자를 이제 월십하죠. 그야말로. freedom of worship.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want. want는 원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자유. 그걸 이제 반대로 표현하면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죠. 어, 원하는 걸 갖는다는 얘기는 결핍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 결핍으로부터 자유가 바로 원하는 자유예요. 그다음 네 번째로 공포로부터의 자유. freedom of fear. 네, 무섭죠. 네, 깜깜한 밤 얼마나 무서워요. 공포. 응? 자, 이렇게 네 가지 자유를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집회 및 청원의 권리를 규정하는 미 합중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에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수정헌법이라고 통상 얘기하죠. 그 1조에 나타나 있다라고 합니다. 잠시 뒤에 수정헌법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와 공포로부터의 자유는 2차 세계대전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 사상적인 측면에서 세계적인 영향을 갖다 많이 끼쳤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뭐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솔직한 얘기가 그 전쟁 그 수많은 포탄이 떨어지는 그런 데서 이제 소총을 들고 뛰어가면서 싸우던 그런 군인들이 이제 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봤을 때
그런 거는 공포죠. 그런 전쟁은. 그러니까 그런 그 공포스러운 전쟁을 겪지 않을 그런 자유. 음, 그러니까 전쟁 없는 자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도 그 전쟁 통해 진짜 제대로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게 나타난 그런 하나의 그 사회적 욕구였기 때문에 아주 그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친 그런 그 이제 네 가지 자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네 가지 자유. 연설의 내용은 대서양 헌장과 국제연합 헌장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네 가지 자유는 세계 인권 선언에도 반영이 되었고요. 동일본 볼까요? 세계 인권 선언의 전문에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자유가 직접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이 지구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예, 그만큼 세계 인권 선언에도 저 말이 그대로 함축돼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또한 네 가지 자유 연설은 적정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그러니까 adequate는 이제 충분하다라는 얘기죠. 충분하면서 스탠다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그 이 어떤 선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of living 생활에 적정한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릴 권리가 있다. 물론 호상스러운 생활을 누릴 권리도 뭐 누구나 있죠. 근데 이제 그 호사라는 게 이제 뭐 마음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궁핍한 상태에서 사는 것으로부터는, 그러니까 결핍으로부터는 이제 자유스러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adequate standard of living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에 관련된 세계 인권선언 제 25조에 중요한 영감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 FDR,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두교세에서 발표한 네 가지 자유가 인권선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컸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수정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 우리나라는 헌법을 지금 많이 이제 고쳐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헌법이 육공화국 헌법이라고 그러죠. 바로 어,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던 그 5공화국까지 그, 어, 그 헌법이 이제 그 6.29 선언에 의해서 이제 바뀌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바로 6공화국 헌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이 6공화국 헌법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완전히 축소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이제 뭐 대통령이 제왕적이다 뭐 이제 이렇게 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권한을 갖다 많이 축소를 시켜놨는데, 그래서 국회 해상권이 없어요. 국회가 아무리 깽판을 쳐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의회의 의석수는 그 이상한 그 어떤 어, 뭐 변수에 의해서 이제 왜곡돼 있고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이제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애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뭐 우리의 얘기고, 수정헌법을 볼까요? 1조는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그다음에 청원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2조, 3조, 4조, 5조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뭐 헌법을 이렇게 뭐 1차 개헌, 2차 개헌 뭐 해갖고 쭉 바꿨지만은, 이 사람들은 헌법을 이제 그, 그 파운딩 파더죠. 국부들이 그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갖고 미국을 세우면서 만든 그 헌법을 놓고 그걸 뭐, 몇 차 뭐 개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항만 이렇게 원 포인트 개헌을 이렇게 그 이제 해서 수정헌법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1조, 2조, 3조부터 9조, 10조, 그다음에 27조까지 있네. 자, 요 내용에 대해서는 화면을 정지해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10조 이후의 수정 조항을 한번 볼까요? 수정헌법 제11조 이후의 조항은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개인과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확대한 것이 많았고, 일본은 기본적인 정부의 구조를 바꾼 것이 있었다. 수정헌법 제21조는 수정헌법 제18조를 폐지하는 것으로 27개 수정안 중 26개가 현재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괄호 안에 연도가 있는데 그것은 그 수정된 사항이 비준이 돼갖고서 이제 실제 생활에 적용이 되고 있는 그 연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조, 12조, 13조, 네, 앞에서 이제 18조 얘기를 했는데 18조. 18조를 철폐하는 게 21조라고 그랬죠. 18조 가면 금주법입니다. 네, 금주법이 시행된 것은 1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 16일 날 저 금주법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그러니까 이때 1919년 1월 16일 날 금주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21조 수정헌법 제18조 금주법 폐지니까 1933년 어, 이게 이제 어느 날짜인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1933년에 대해서 그 이 18조 금주법이 이제 해제가 됐다는 술 마셔도 좋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한 14년 정도
술을 못 마시게, 미국 사회가 술을 못 마시게, 이제 처분을 했던 거네요. 참, 글쎄, 술 못 마시게 하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19조 보면 여성 참정권이 있네요. 1920년입니다. 참, 뭐, 미국이란 나라가 독립을 이제 해갖고서 상당히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라고 하는 건 또, 예를 들어, 뭐, 영국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쭉 배워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한테 참정권, 정치에 참여해서 이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하는 것이 1920년이에요. 그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10일 날 여성이고 남성이고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죠. 이승만 대통령이 준 겁니다. 28년 만에, 28년 후에 미국보다 한 세대 정도 후에 이제 준 거네요. 그리고 1945년에 해방이 되고서 3년 있다가 여성들도 동등하게 투표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사실은. 물론 뭐 남녀 차별 뭐 이런 뭐 그런 것이 이제 대두가 될 수 있지만은 인류의 역사는 하여튼 그런 궤적을 그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식민지 생활을 하던 조선이 해방이 돼갖고 3년 만에 여성, 남성 모두 동일한 한 표씩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뭐 우리나라의 민주 역량이 저때 당시에 어떠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만큼 모든 국민한테 평등한 것 그리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조치가 바로 투표권을 준 거예요. 그걸 누가 했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3번 하고서 뭐 그렇게 됐다라고 해서 뭐 독재자라고 그러는데 그 독재자 그보다 훨씬 더한 독재자 수두룩합니다. 세상 지구상에 수백만 명씩 죽게 만든 독재자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되게 자국의 대통령, 자기 나라를 세운 빌드업한 그런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자국의 대통령을 욕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응? 빨갱이지. 쉽게 얘기해갖고. 응?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이 아니니까. 27조까지 이렇게 쭉 있네요. 이렇게 원포인트 개헌을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뭐 매번 개헌한다고 해서 그냥 대충 도로 돌리고 난리 죽이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저런 경우에는 없겠죠.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FDR, 즉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발표한 연설에서 네 가지 자유가 나타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자, 우리가 안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미래에는 세계가 네 가지 필수적인 인간의 자유에 기초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자유는 세계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언론과 의사표현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 자유는 세계 모든 곳에서 모든 이들이 어느 곳에서나 원하는 방식대로 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무슨 특정 종교를 갖다 뭐 이렇게 숭배하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 그다음 세 번째 자유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로서 세계적인 측면에서 세계 어느 곳에서나 모든 국가들이 거주민들을 위해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해 주도록 하는 경제적 약속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국가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 그 그룹, 정치가 이런 사람들은 어, 국민들의 건강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해결 못하는 국가는 그 국가가 아니죠. 우리가 북한 사회를 보면은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예. 자, 네 번째 자유는 공포로부터의 자유로서 세계적인 측면에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어떠한 국가도 이웃 국가의 물리적인 공격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세계적 규모의 군축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막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 도대체 이렇게 인간이 서로 진짜 총과 대포와 탱크를 만들어 갖고 서로 죽이고 죽여야 되느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좀 해방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노먼 웰록이라는 미국의 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가 웰록이 아니에요. 노먼 록웰이네요. 이 루즈벨트의 네 가지 자유에 에 대해 영감을 얻어갖고 그 연설에서 네 가지 자유를 주제로 해서 각각 그림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네. 뭐 여기 이제 장황하게 설명은 돼 있는데 그 그린 그림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전쟁 정보사무소 여기에다가 이제 그림을 제공하겠다 해갖고서 이제 이 그림이 그냥 알려진 거죠. 막 잡지에도 나고. 자, 그렇게 이제 요 16번까지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네 가지 자유연작은 노먼 로겔 박물관에 현재는 보관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가지 자유 메달이 또 있는 거예요. 자, 매년 루즈벨트 협회, 루즈벨트 인스티튜트네요. 루즈벨트 협회는 루즈벨트의 네 가지 자유 정신에 모범이 되는 인물들을 선정을 해갖고 그 인물들에게 네 가지 자유 메달을 갖다 이제 이렇게 증정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아주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그 어떤 이벤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뭐 이 설명이 있지만은 20번 하나 볼까요? 네. 자, 수상자로서 해리 S. 트루먼, 이거 대통령이죠? 네. 그 다음에 지미 카터, 이것도 대통령이고, 빌 클린턴도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 넬슨 만델라는 남아공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아웅산 수지 여사, 율리아니가 누군가요? 옛날 뉴욕 시장이 율리아니였나요? 하여튼, 이런 유명인 정치인들이 이제 바로 네 가지 자유메달을 갖다 이제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네 가지 자유공원. 공원을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조성을 한 모양이에요. 자,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네 가지 자유공원은 루이즈 킨이 설계한 공원이다.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포 프리덤 파크 자유공원. 이 공원은 뉴욕시의 루즈벨트 섬에서 지어지고 있으며 2012년 10월 24일에 완공을 했다. 루즈벨트 섬에 거기다 지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012년 10월 24일 날 완공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네 가지 자유의 내용이 화강암에 새겨질 예정이다.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새겨졌겠죠? 2012년에 완공을 했으니까. 예, 아주 자유를 만끽하는 이모티콘이 신나게 뛰어노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유란 저렇게 좋은 거예요. 눈물이 나도록 막 뛰어서 기뻐하는 기쁨의 눈물이죠. 예, 그게 바로 자유다. 예, 자유, 프리덤, 자유, 리버티. 자유는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입으로만 떠든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자유에서는 피냄새가 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피를 먹으면서 크는 게 바로 자유다. 이런 어,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인류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쟁취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에서는 피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목숨을 걸고 쟁취하는 것이 자유라는 의미다. 앞세대가 피 흘려 얻어낸 자유를 오늘 즐기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근엄한 척 놀고 먹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되겠다. 지금 자유로운 그런 공간에서 있으니까 누구도 비난하고 대통령 욕도 하고 뭐 막 그러지만은 막상 자유가 없는 그런 북한 같은 그런 체제에 딱 들어가 있으면 입도 뻥끗 못할 거죠. 진짜 그야말로 주둥이를 그 재봉틀로 확 꼬매든지 아버지 탄광으로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스럽다라고 찢어진 입이라고 막 떠벌리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얻어진 자유인데 그게 피를 흘려서 얻은 자유인데 그런 자유가 방종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자유의 적은 자유라고 했어요.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라는 개념.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갖고서 이제 사과, 복숭아 열매를 이렇게 따서 먹죠. 근데 어, 과일을 먹고서부터 어떻게 돼요? 아주 고통의 나락으로 빠집니다. 인간이. 물론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의지에서 내가 자유로운 이 세상에서 저 과일을 하나 따먹고서 자유에 다시 오족이 된 거예요. 자, 그게 자유의 적은 바로 자유가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유로움을 느낄 때 거기에 겸손하고 그다음에 방종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괜히 아주 근엄한 척 남 비난하고 욕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자유롭지 못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죽음의 날입니다. 영국에서 있는 그 기념일인데 글쎄요, 자유를 죽음으로 지킨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이 또 죽음의 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의 날에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야기한 네 가지 자유,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죽음의 날에 대해서는 제가 362번 영상으로 벌써 2년 전이네요. 2년 전에 제가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김양로 TV에서 바라다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대통령의 네 가지 자유와 죽음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